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 교육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보조 운반 장비의 안전한 취급 방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11시경 충남 당진군 땡땡화력 회처리 설비공사 사업장의 작업자가 작업 중 사망하였습니다. 자, 다 올렸으니 출발해볼까? 그럼 왜 작업자는 사고를 당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보조 운반 장비와 보조 운반 장비 취급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보조 운반 장비 및 기구의 정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사업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보조 운반 장비별로 구조 및 안전한 작업 방법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학습 내용인 보조 운반 장비는 개념과 종류, 점검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조 운반 장비 취급은 테이블 리프트, 스태커, 팔레트 트럭과 벨트 컨베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학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보조 운반 장비 와이어 로프, 스태커, 레버 블록. 혼자 뭘 그렇게 중얼거리세요? 아, 보조 운반 장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외우고 있었어요. 열정은 좋지만 정확하게 보조 운반 장비의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교수님, 그럼 보조 운반 장비는 정확하게 무엇을 지칭하는 말인가요? 네, 화물 등의 운반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크레인이나 지게차 등의 양중 또는 운반 설비가 아닌 인력 운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간단한 운반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실제로 물건을 운반하다 보면 재해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사실 작업 중에 물건을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기회가 의외로 많은데 운반 작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안전한 운반 방법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물건을 운반하는데 보조 운반 장비를 사용하여 능률적인 운반과 함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보조 운반 장비의 취급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답니다. 자, 그러면 보조 운반 장비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교수님, 운반 장비 역시 수동과 전동으로 구분되지 않나요? 맞아요. 먼저 수동 운반 장비에는 수동 테이블 리프트, 수동 스태커, 핸드 팔레트 트럭, 수동 대차, 체인 블록, 레버 블록, 계단 운반기 수동과 계단 운반기 전동, 드럼 취급 장비, 와이어 로프, 사다리 등이 있죠. 전동 운반 장비는 제가 한번 볼게요. 전동 포크 리프트, 전동 팔레트 트럭, 전동 대차, 전동 스태커, 전동 견인차, 수직 반송기, 고소 작업차, 전동 테이블 리프트, 컨베이어, 박스 리프트, 미니 리프트 등이 있군요. 맞아요. 자, 그럼 보조 운반 기구 중 중요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와이어 로프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
와이어 로프라면 줄거리 운반 작업에서 사용되는 보조 운반기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와이어 로프를 사용할 때에는 적정한 선정과 그에 수반되는 클립, 세클류, 훅 등에 대한 운반 작업 전 점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답니다. 자, 그럼 와이어 로프에 대해 형상, 제작, 종류, 호칭 및 표시, 안전 개수, 그리고 와이어 로프의 선정과 점검에 대해 살펴봅시다. 먼저 일반적으로 와이어 로프는 심강, 가닥, 그리고 가닥을 구성하는 소선으로 구성되는데요. 이때 소선의 재질은 양질의 탄소강으로 인장 강도 150에서 180kg 펄스/per 제곱밀리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럼 그 소선을 꼬아 만든 게 와이어 로프인가요? 맞아요. 탄소강을 일반 여러 개 소선으로 꼬아 가닥을 만들어서 가닥 여러 개를 심강의 주위에 일정한 피치로 감는 거죠. 이번에는 종류를 살펴봅시다. 와이어 로프는 크게 보통 꼬임과 랭 꼬임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보통 꼬임은 로프를 구성하는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과 스트랜드를 구성하는 소선의 꼬임 방향이 반대로 된 것으로 소선의 외부 접촉 길이가 짧아 주로 기계, 건설, 선박 등에서 줄거리용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랭 꼬임은 로프를 구성하는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과 스트랜드를 구성하는 소선의 꼬임 방향이 동일한 것으로 소선의 외부 접촉 길이가 길어 활차용에 많이 사용한답니다. 로프의 호칭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네, 로프는 24분 6꼬임, 37분 6꼬임 등으로 구성되니까 호칭 표시는 6 곱하기 24, 6 곱하기 37로 표기합니다. 교수님, 제가 알기로 와이어 로프는 안전 개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가요? 네, 화물 인양 순간의 로프에는 정하중이 아닌 화물 중량보다 훨씬 큰 동하중이 작용하게 되고 로프의 소손, 마모, 킹크 등으로 인해 국부적으로 큰 하중이 걸리게 되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파괴되는 이때의 극한 강도보다 작은 허용 응력에서 사용하도록 안전 개수를 정한답니다. 아, 그러니 안전 개수는 극한 강도를 허용 응력으로 나눈 값이나 절단 하중을 권상 하중으로 나눈 값이 되겠네요. 맞아요. 다음은 와이어 로프의 선정입니다. 와이어 로프는 화물의 중량, 줄거리 달기 각도 등을 고려해 먼저 와이어 로프 직경과 절단 하중의 관계를 보면 절단 하중은 로프 지름의 제곱을 20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줄거리 로프의 각도와 인장력 변화도 관계가 있나요? 그렇죠. 줄거리 각도가 커지면 인장력이 증가하는데 이때 60도가 적당하답니다. 또 와이어 로프의 절단 하중과 권상 하중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데 한 줄 거리냐, 두 줄 거리, 혹은 세 줄 거리, 네 줄 거리냐에 따라 권상 하중을 달리 도출해야 합니다. 아유, 교수님, 너무 어려워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6 곱하기 24A종 16mm 세 줄 거리시 수직선의 각이 30도라면 달기각 60도, 두 줄 권상 하중 3.7톤의 1.5배인 5.55톤이 되는 거랍니다. 6 곱하기 24 보통 꼬임 A종의 줄거리용 와이어 로프 절단 하중표를 확인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와이어 로프 점검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 운반 하역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와이어 로프의 마모, 소선, 로프 끝, 변형, 꼬임, 비틀림, 이음매 녹부식 등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로프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 7%를 초과하여 마모되었거나 변형이 현저한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점검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폐기하고 새 와이어 로프로 교체해야 합니다. 휴, 그럼 와이어 로프를 잘 관리해야겠네요. 그렇죠. 바닥에 끌리거나 당겨 빼거나 훅에 접촉하는 부분에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팔레트나 받침목을 사용하고 한 줄거리씩 화물 회전으로 풀릴 수 있으니 두 줄거리씩 이상에만 사용하는 등의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와이어 로프 이외에도 보수 운반 작업에 수반되는 사다리, 고인목, 덧댐, 행거고리 등 운반 보조기구 등의 안전한 사용, 점검 및 관리도 운반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랍니다. 교수님, 사다리도 보조 운반 기구인가요? 그럼요. 이번엔 사다리에 대해 살펴볼까요? 사다리는 보조 운반 기구지만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렇죠. 미끄럼 방지 장치가 없으면 추락하기도 쉽고요. 네, 견고하지 않은 구조의 사다리를 사용하다 추락할 수도 있고 설치 각도가 미흡하거나 물건을 손에 들고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추락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사람이나 설비가 통행하는 장소에는 사다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요. 하자가 있는 사다리를 임시로 고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사다리를 운반할 때에는 사다리 앞끝을 맞추고 코너를 돌거나 문턱을 넘을 때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네. 그리고 사람이나 운반 차량이 빈번히 지나는 곳에는 사다리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시판을 붙이고 유도자를 배치하면 좋겠네요. 맞아요. 또 사다리를 설치할 바닥은 평평한 곳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바닥이 고르지 않을 경우 보조기구를 사용하고요. 사다리의 경사는 사다리 길이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사이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사다리 끝부분은 벽면 상단보다 올라가야 하죠? 맞아요. 벽면 상단부로부터 60cm 이상의 여유를 둬야 하죠. 또 슬리퍼를 신고 사다리에 오르는 것을 금하며 사다리 답단은 미끄러운 물질이 묻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오를 때나 내릴 때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사다리 작업 안전 수칙에 대해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고소 작업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다리 답단은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물결 모양의 표면 처리를 해야 하며 사다리 설치 각도는 75도 이내로 유지하고 물건을 손에 들고 사다리에 오르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또한 사다리의 수직 기둥은 최상부 지점 또는 발판으로부터 60c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금속으로 제작된 이동식 사다리의 답단 역시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결 모양 등의 표면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다리 작업 안전 수칙의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보세요. 교수님, 사다리 이외에도 운반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보조기구들을 사용하게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 보조기구는 언제나 정비 점검을 해두고 바른 사용 방법을 알아두어야 한답니다. 그 중에서 손수레의 안전한 취급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사용 전에는 손수레의 각부를 점검하여 차체, 차륜의 회전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수리, 교체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적재물의 무게중심은 가능한 밑으로 오도록 하고 손수레 운전 시 적재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화물을 적재할 때에는 화물이 손수레의 반동에 대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적재하도록 합니다. 손수레는 가능한 외바퀴 수레의 사용을 피하고 두바퀴 수레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손수레 이외에도 다양한 보조 운반 기구가 있죠? 예를 들면 갈고리나 발판 같은. 맞아요.
그 외에도 난간, 지렛대, 구름대, 받침목 등도 보조 운반 기구에 해당하죠. 그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사실 기계들이 많이 전동화되었지만 그래도 보조구를 사용해 수동 운반을 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죠? 맞아요. 운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간단한 보조구들이 있는데 이들은 자체가 무겁지 않으며 간단한 취급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특히 화물을 안전하게 붙잡고 용이한 운반이 가능하며 부상, 특히 자상이나 압상 위험에 의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가벼운 화물은 손자석, 운반 집게, 수동 사이펀, 운반 벨트로 가능하고 무거운 화물은 아이언바나 엣지 아이언, 롤러류 등의 운반 장치로 운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할 때에는 끝을 납작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부린 환봉이나 사각으로 된 아이언바는 지렛대 원리로 사용해야 하고 아이언바는 빠르고 의도하지 않은 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야 하며 엣지 아이언은 일상 업무의 숙달자라도 가끔은 엣지 아이언을 빼내는 시점을 놓칠 수 있으므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조 운반 작업 시에 점검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알아두면 좋겠는데요? 맞아요. 항목들을 살펴보면 복장은 작업복의 소매, 바지 자락이나 신호 표시, 호루라기, 장갑을 점검하고 받침대는 규격품을 사용하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또 중량, 운반 경로, 와이어 로프 등을 사용할 때 작업 전에 반드시 점검하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좋아. 이번에는 체인, 섬유 로프, 링, 훅, 셰클, 체인 블록에 대해서는 어떤 점검 기준을 가지고 사전 점검을 해야 하는지 직접 살펴봐야겠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보조 운반 장비 취급. 자, 이제 보조 운반 장비의 취급 방법을 살펴봐야겠죠? 에이, 앞에서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어머나,
보조 운반 장비의 사용법과 종류 등은 알아보았지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취급 방법에 대해선 아직 안 봤다고요. 그러네요. 괜히 아는 체를 했네요. 그럼 교수님, 앞에서 보조 운반 장비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보조 운반 장비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알아봐야겠네요. 맞아요. 그럼 먼저 수동식, 전동식 테이블 리프트에 대해 살펴봅시다. 테이블 리프트는 중량물의 상승 하강 이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수 보조 운반 장비 아닌가요? 네, 맞아요. 테이블 리프트의 기능과 안전한 사용 방법은 일반 승용차나 화물 자동차와는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실제로 인명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테이블 리프트는 육중한 작업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제조되어 있긴 하지만 절대로 남용을 해서는 안 돼요. 네. 아무래도 제조 회사에서 보증하는 만큼만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걸 명심해야겠네요. 그럼 테이블 리프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테이블 리프트는 어떤 사항을 점검해야 하나요? 아무래도 일상적인 정비를 생활화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정기적인 테이블 리프트의 정비는 안전성과 활용성뿐만 아니라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도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결함이 있는 장비는 운전사는 물론 동료 작업자에게까지 잠재적인 위험을 주게 되니까요. 그러니 항상 양질의 부품을 사용하고 정비 계획을 생활화하여 장비를 양호한 운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답니다. 운전자가 매일 점검을 하면 보다 더 효과적이겠죠? 맞아요. 운전자는 테이블 리프트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 기동이 가능한지 항상 일일 점검을 실시한 후 사용해야 해요. 매일 테이블 리프트를 점검하고 일일 점검표에 기재하고 손상이 있으면 문제점을 정비해 두어야 한답니다. 운전 조작 시에는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그림을 통해 살펴볼까요? 먼저 굴러가는 물건은 적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도는 비상장비를 막아서지 말고 필요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사물이 아닌 사람이 승차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용 시 장비의 진행 방향과 주의를 살피고 교차로나 잘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는 서행 운전하는 건 당연하겠죠? 네. 그리고 항상 적당량의 화물을 싣고 이동하며 이동할 때에는 화물을 올리지 말고 최대한 낮추어 이동해야겠네요. 맞아요. 또 많은 화물을 실었을 때에는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호진으로 운행하고 불안전한 상태의 화물은 낙하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운행 전 항상 화물이 잘 적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바닥에 기름 등이 있어 미끄러운 곳,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굴곡이나 요철이 있는 곳, 모래 등과 같은 연약지방과 경사진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 내가 주의사항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까? 먼저 느슨하거나 불규칙한 화물은 테이블 리프트로의 운반을 자제하고 넓은 화물은 중앙에 균형 있게 놓고 운행해야겠군. 또
초장축 화물을 이동할 경우에는 회전 시 화물 끝이 흔들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운행하고 이동할 때에는 꼭대기 구조물을 건드릴 수 있으므로 운행 전 통과 높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겠구나. 상차 작업을 할 때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트레일러가 이동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트레일러의 안쪽으로 운반 작업 시 하중에 의한 충격으로 트레일러를 약간씩 이동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하자. 자, 그럼 이번에는 스테커에 대해 살펴봅시다. 스테커는 중량물의 상승, 하강, 이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수 보조 운반 장비죠. 네. 그런데 스테커도 테이블 리프트와 마찬가지로 일반 승용차나 화물 자동차와는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스테커는 육중한 작업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제조되어 있긴 하지만 절대로 남용을 해서는 아니 되며 제조회사에서 보증하는 만큼만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답니다. 그럼 스테커의 구조를 수동식과 전동식으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스테커의 기능에 대해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수동식과 전동식의 차이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먼저 수동식은 손 또는 발을 사용하여 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으면 포크 및 테이블이 상승하는 페달식이고요. 노브를 왼쪽으로 돌리면 포크 또는 테이블이 하강하는 노브식으로 하강합니다. 또 캐스터에 부착된 주차 브레이크를 누르면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러면 전동식은 키 스위치로 상승 하강하겠네요. 그 전에 주 전원을 켜셔야죠. 그러네요. 그런데 키 스위치의 열쇠는 인가된 사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보관, 관리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해요. 키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상승 버튼을 누르면 눌려 있는 동안 포크 및 테이블이 상승하고 상승 또는 하강 작동 중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답니다. 스테커도 테이블 리프트처럼 일일 점검을 해줘야겠죠? 맞아요. 매일 스테커를 검사하고 일일 점검표에 기재하고 장비의 손상을 점검해 문제점을 정비하고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수리해야겠죠? 또한 금지 사항들을 살펴보면 굴러가는 물건은 적재하지 말고 안전 또는 비상 장비를 막아서지 말아야 하고 필요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며 테이블 위에 사물이 아닌 사람이 승차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장비의 진행 방향과 주위를 살피고 교차로나 잘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는 서행 운전하고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크 또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고소 작업을 하지 않으며 포크 또는 테이블 아래에서 작업하지 말아야겠죠? 맞아요. 그리고 항상 적당량의 화물을 싣고 이동하며 많은 화물을 실었을 때에는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호진으로 운행하도록 합니다. 그럼 사용하면 안 되는 작업 환경은 어떤 곳이 있나요? 아무래도 바닥에 기름 등이 있어 미끄러운 곳이나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굴곡이나 요철이 있는 곳, 모래 등과 같은 연약 지방과 경사진 곳에서는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덩치가 큰 보조 운전 기구이니만큼 운전 조작에 신경을 써야겠네요. 그렇죠. 경사진 곳에는 주차하지 말고 포크와 테이블은 완전히 낮춰놓고
필요시에는 받침목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느슨하거나 불규칙한 화물은 운반을 자제하고 넓은 화물은 중앙에 균형 있게 놓고 운행합니다. 초장축 화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회전 시 화물 끝이 흔들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운행하고 이동할 때에는 꼭대기 구조물을 건드릴 수 있으므로 운행 전 통과 높이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트레일러가 이동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트레일러의 안쪽으로 운반 작업 시 하중에 의한 충격으로 트레일러를 약간씩 이동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화물 이동 수단이니만큼 화물의 취급 안전이나 이동 안전, 정지 안전과 운전 안전 수칙도 중요하겠구나. 한번 살펴봐야겠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전동 팔레트 트럭에 대해 살펴봅시다. 교수님, 전동 팔레트 트럭은 좁은 공간에서 전천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서 간편한 조작으로 편리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이 역시 일반 승용차나 화물 자동차와는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실제로 인명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통 팔레트 트럭은 육중한 작업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제조되어 있긴 하지만 절대로 남용을 해서는 아니 되며 제조회사에서 보증하는 만큼만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앞에 두 가지 장비와 마찬가지로 운전자 준수 사항과 운행 안전, 화물 취급 안전 등에 대해서도 봐야겠죠? 그렇죠. 먼저 운전자는 포크에 올라가지 말고 팔레트 트럭을 떠날 때에는 전원을 끄고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지 늘 확인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주차하도록 합니다. 운행 중 창고나 공장을 출입할 때에는 차폭과 입구의 폭을 확인하고 출입구 높이를 확인하고 화물 적재 시에는 적재물이 무너질 우려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적재 하중 이상으로 적재하지 말고 화물의 부피가 커서 전방 시야를 가릴 경우에는 후진으로 운행하도록 합니다. 화물 취급 안전은 제가 알 것 같아요. 적재물의 안전을 위하여 적재물은 양쪽 포크에 균등하게 걸리도록 해야 할 것 같고 이동 시에는 지면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하중을 최대한 낮게 해야겠죠? 맞아요. 또 창고나 공장을 출입할 때에는 차폭과 입구의 폭을 확인하고 출입구 높이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교수님, 벨트 컨베이어도 운반 장비 아닌가요? 맞아요. 수평 또는 경사진 긴 프레임의 양 끝에 풀리를 설치하고 무단 환상의 벨트를 감아서 한쪽 방향으로 연속으로 이동시켜 벨트 위에 적재된 적재물을 운반하는 보조 운반 장비죠. 그럼 벨트 컨베이어의 구조를 살펴볼까요?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본 후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운전 조작 안전에 대해 살펴봅시다. 먼저 컨베이어는 안정되게 설치해야 하며 특히 좌우로 경사되어 있으면 화물의 낙하 또는 컨베이어 자체가 전도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작업 개시 전에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합니다.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는 주위의 근로자에게 경고해야 하고 처음에는 공회전을 먼저 시킨 후 컨베이어의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작업 시에는 컨베이어를 운반구에 싣고 작업 장소를 이동할 때에는 안전하게 싣고 로프로 묶는 등 전도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컨베이어는 중량물이므로 인력 운반 또는 운반구에 싣는 때에는 공동 작업을 하거나 하역 기계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움직이는 컨베이어이니 하역 시에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컨베이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적재해야 하며 무거운 화물은 일단 작업 받침대에 내리고 컨베이어 위로 올라가도록 밀어주어야 합니다. 또 화물은 안전한 방향에서 컨베이어의 중심에 맞추어 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유의해서 작업하는 것도 까먹지 말아야겠죠? 그렇죠. 항상 벨트 파손이나 과하중 여부, 통로, 계단, 난간의 손상 여부 등을 체크하도록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앞서 제시해드렸던 질문 내용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앞에서 살펴본 사고에서 왜 작업자는 사고를 당했는지 관리 감독자 측면에서 의견을 물으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고 앞에서 본 사례가 생각나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올렸으니 출발해 볼까? 전문가의 노하우.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